자, 다음으로 제2번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또 우리가 앞에서 하고 왔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자, make me happy나 닥터에서 make me와 닥터에서 보시듯이 자, make 명사, 형용사, make 명사, 명사의 어순일 때, 이러한 단어 배열일 때, 이 make가 오형식 동사라면은, 이 make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고요. 그 뒤에 있는 명사나 형용사는 목적격 보어인데, 자, 해석은 명사를 형용사하게 만들다, 명사를 명사로 만들다 정도로 해석하지요. 자,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나를 의사로 만든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자, 우리 뭐 이 RING나 toR도 뭐뭐 하는 것 뜻의 명사다 보니 이 오형식 문장의 목적어 자리가 오형식 문장의 목적어 자리가 명사 자리잖아요. 명사. 그러니까 이 RING하고 toR도 자기들도 뭐뭐 하는 것 뜻의 명사랍시고 이 자리를 탐을 내요. 탐을. 그래서 자, 이 자리에 뭐 toR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RING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이 RING는 허용이 되는 반면 toR은 요 명사 자리에 이런 자리에 이 들어가는 것이 뭐 나타나는 것이 RING는 허용되지만 toR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일종의 차별 대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 이런 점을 기반으로 우리 몇 해 전에 수능 시험에서 이 문법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대입 수능 시험에서 뭐 고등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관심 가져보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make living in a Korea 한 다음에 자, 우리가 앞서서 다뤄봤던 문장이죠. 이와 유사한 문장이었는데 이 자리에 living과 to live를 동시에 주고서 어느 것이 맞는지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자, make 오형식 동사고 목적어 자리에 뭐 이런 그 준동사가 나왔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왔다. 그러한 원리를 가진 문장이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사는 것을 즐겁게 만든다라고 해석은 하실 수 있었겠지만, 자, 이 목적어 자리에 RING하고 toR이 나타남에 있어 RING는 허용되지만 toR은 안 된다라는 걸 이런 세부 사항까지 알고 있으셔야지, 자, 이렇게는 틀린 거고 요것이 맞는 거다라는 걸 잡아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자, 이 자리에 toR 또는 뭐 toR 점점점을 목적어로서 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냐면은 이 toR 점점점을요, 통째로 이 목적격 보어보다 뒤로 옮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자리가 또 빈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형식적으로 가짜로 이 자리를 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it을 써놔요. 자, 그러면 그러한 어떤 원리로서 만들어진 표현이 이 정도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문법 용어 정리해 보시면 이러한 it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자, 우리 조금 전에 가주어, 진주어라는 거 공부했었죠. 자, 이 it은요, 목적어 자리가 빌까봐 그냥 형식적으로 가짜로 써놓은 그런 it이잖아요. 그래서 가목적어라고 불러요. 가목적어. 자, 그 다음에 이 toR이야말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진짜 목적어지만 미국 사람들이 뒤로 빼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진목적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러한 표현은 옳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오형식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to get이 아무리 명사라 해도 이 to r 형태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to r 점점점을 끝으로 옮겼을 때 이만큼을 우리가 진 목적어라 하고 요 it을 가 목적어라고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가진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주어가 동사, 목적어, 보어가 나오면 자, 뭐 1, 2, 3, 4의 순서로 해석을 하시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 목적어가 뒤로, 진목적어가 이제 뒤로 이동해 있고 이 자리에는 자, 이 자리에는 가목적어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쩌면은 자, 1번, 2번 하시고서
자, 이은 해석하지 않으시니까요. 이 뜻이 없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해석하시고서 진목적어 찾아서 점프해서 3번 먼저 해석하시고 목적격 보호로 돌아와서 이제 목적격 보호를 네 번째로 해석하시는 것도 요령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it이요 가목적어다 보니까 뜻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오형식 동사하고 가목적어하고 이 목적격 보호를요 이 세 단어 오형식 동사 가목적어 목적격 보호를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걸 한꺼번에 읽어버려요. 한꺼번에. 이게 더 세련된 글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제안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주어 일단 해석하시고 오형식 동사하고 가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는 한 번에 읽어버리세요.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진목적어를 세 번째로 해석하시는 거, 이게 더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뭐 그러한 배경에는 이 it이 가목적어다 보니까 뜻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세 단어지만 그냥 한꺼번에 같이 읽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필기를 드리면, 자, 여러분 이때 이 it이 전부 다 이 세 가지 표현에서 it이 전부 다 가목적어고, 자, 이때 뒤로 이동해 있는 to할 부분이 진목적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make it 보어 부분을요 한꺼번에 읽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뭐 보어가 명사냐 형용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자, 뭐뭐로 만들다 또는 뭐뭐게 만들다 이렇게 우선 해석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to할 부분을 뭐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또 find 이 보어를 한꺼번에 읽는 게 가능해요. 자, 여러분 물론 주어 읽으시고 동사 읽으시고 세 번째로 진목적으로 점프했다가 목적격 보호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을 하지만,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사, 가목적어, 그 다음에 이 목적격 보호를 한꺼번에 같이 읽어버리시면, 자, 뭐뭐임을 알게 되다. 자, 뭐뭐임을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신 다음에 끊으시고 뭐뭐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think it 보어도 한꺼번에 해석하세요. 그래서 뭐뭐라고 생각하다. 자, 그 다음에 이때에는 뭐뭐라는 것을도 괜찮고 뭐뭐라는 것이도 괜찮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예문 보시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11번. 자, 11번에 1번 문장 보시면요. 자, 주어, 동사,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여기에 있죠. 자,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자, 주어, 동사, 가목적어, 목적격 보어, 진목적어, 어순으로 배열된 문장. 자, 이른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인데, 우리가 늘상 find OC를 만나면 뭐뭐시 뭐뭐라는 것을 또는 뭐뭐시 뭐뭐임을 알게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죠.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적용을 시켜 보시면, 자, 뭐뭐시 뭐뭐심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이 가목적어 it은 실제로는 뜻이 없는 눈으로만 확인하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시라는 것을 가목적어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진목적어에 붙이는 것인데, 자, 이 to work가 뭐뭐하는 것이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여기 있던 이자와 뭐뭐하는 것자를 합쳐가지고 뭐뭐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옛날 습관대로 주어 읽고 동사 읽고 목적어부터 먼저 읽고 보어로, 자, 목적어부터 점프해서 목적어부터 먼저 읽고 보어로 돌아오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알게 되었다. to walk in the rain. 빗속에서 걷는 것이 낭만적임을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조금 전에 알려드린 좀 더 세련된 방법,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글을 읽는 방법, 또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자, 이 오형식 동사와 가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빠르게 한꺼번에 같이 읽어버리세요. 얘가 뜻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단어 개수가 3개나 되더라도 한꺼번에 같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 다음에 한 번 정도 쉬어주시고, 이 to할 시작하기 직전에, 즉 진목적어 시작하기 직전에 한 번 정도 쉬어주신다고 생각한 다음에, 자, 나는 find it romantic, 낭만적임을 알게 되었다. 낭만적임을 알게 되었다 하신 다음에, 자, to walk in the rain. 빗속에서 걷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런 해석법을 알려드리고 나면은, 멋있다. 이게 훨씬 더 글 읽기가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그동안의 습관 때문에,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진목적을 좀 먼저 읽고 보어를 나중에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실 방향은 선생님이 알려드린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지금 좀 이렇게 이 find it romantic을 한꺼번에 읽어버리는 이런 그런 읽는 방법이 낯설으시더라도요. 혹시 낯설으시더라도 계속 연습을 해서 이거에 한번 적응을 해보세요. 자, 그래야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문장도요. 이렇게 읽으란 얘기네요. 자, 이 to r, 즉 진목적어, 진목적어에서 한번 끊으신 다음에 우리 아까 think it 보어는 뭐뭐라 생각하다 정도로 그냥 한꺼번에 빠르게 읽어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나는 think it wrong 하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틀리다고 생각한다.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 to tell a lie. 거짓을 말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도 해볼 수는 있겠네요. 자, 나는 생각한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처음 알려드린 대로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이러한 글읽기 방법에 꼭 적응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3번 보시면 주어 한 번에 읽으시고 그 다음에 자 makes it difficult 여기까지 한 번에 읽으시고 to r 진목적으로도 한 번에 읽으시고 자 그러면 3번 정도의 글을 읽을 수가 있을 텐데 자 his unique accent 우리 unique는 뭐 독특한이라는 뜻이고 이 accent는 억양이에요. 억양. 자 그의 독특한 억양은 makes it difficult니까 자 어렵게 만든다. 어렵게 만든다. 자 to understand what he says 그가 말하는 걸 이해하는 것을 그가 말하는 걸 이해하는 것을 또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의 독특한 억양은 만든다. 그가 말하는 걸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생님 방식대로 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의 어떤 생성 원리와 그 해석하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 봤고요. 자 오늘 공부에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 to r의 바로 앞에 의문사가 붙어 있거나 whether라는 단어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에는요 to r 앞에 의문사가 붙어 있으면 이때 to r은 우리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뭐뭐 할지 또는 뭐뭐 하는지 정도로 지자로 끝내주시는 게 해석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where to go는 자 where는 어디로니까 일단 where 어디로라고 먼저 해석하시고 이 to go는 뭐 갈지 그 다음에 자 when to start는 뭐 언제 시작할지 뭐 이런 등등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것만 한번 같이 해보면 how to use this machine이니까 자 어떻게 to use this machine 이 기계를 사용하는지 또는 뭐 아니면은 조금 해석을 바꿔서 자, 이 기계를 사용하는 뭐 방법 정도로까지 해석해 보실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라는 게 결국 뭐 방법을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뭐 이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 정도로 뭐 두 가지 해석 다 알아두시면 이제 뭐 문맥에 따라 더 자연스러운 걸 골라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 y2r이란 표현은 없다는 거 그냥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to r 앞에 웨더가 나와 있을 때는요. 자, 여러분들 이 웨더는요. 날씨 웨더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날씨라는 뜻을 가진 웨더는 스페링이 이거죠, 이거. 이게 날씨라는 뜻이고요. 지금 말하는 이 웨더는 얘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이 to r 앞에 웨더가 있을 때는요, 뜻이 뭐 할지 말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웨더하고 to r 사이에 이따금씩 or not 같은 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or not 부분이 정확히는 말하자면 이 말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or not이거든요. 그런데 이따금씩 이 or not이 없이 그냥 whether to r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 이 or not이 안 보여도 그냥 whether to r을 뭐 할지 말지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나중을 위해서 그냥 한번 알아두신다면은 우리가 문장 구조를 분석하거나 할 때는요. 여러분들 to r이 혼자 쓰이면 얘 혼자 명사라고 보시면 되고 to r 다음에 점점점이 나왔을 때에는 이걸 통째로 하나의 명사로 봐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자, 그런데 이 to r 앞에 이렇게 whether나 의문사 같은 게 뭐 의문사라든가 whether 같은 게 붙어 있을 때에는 막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에도 이 문장 구조 분석하실 때만큼은요. 이 to r 점점점의 앞에 뭐 의문사나 whether까지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만큼을 하나의 긴 명사로 보셔야지만 문장 구조 파악이 됩니다. 자, 일단 이 내용 필기에 놓으시고요. 해석은 조금 전에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엑서사이즈 12번 보실 텐데요. 자, let's decide는 뭐 결정하자 이런 뜻이에요. 결정하자. 그런데 자, where to r 우리 where 다음에 to r 나오면
어디서 뭐뭐 할지 또는 어디로 뭐뭐 할지 이 정도의 뜻이죠. 우리 트레셔는 보물이고요. hide는 숨기다거든요. 그러니까 where to hide the treasure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에 보물을 숨길지 어디에 보물을 숨길지를 결정하자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장 구조 분석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때 where to와 이 부분을 하나의 긴 명사로 보셔가지고 이 전체가 이 문장에서 decide의 목적어로 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하고 3번 문장은 좀 어려운데요. 자,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준동사인 to알이나 ing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의만 99% 이상 to알은 나오지 못하고 ing만 이 전치사 뒤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뭐 by ing, 뭐 in ing 뭐 이런 표현들 공부하고 오셨는데 자, 이 전치사 뒤에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의문사 to알이나 또는 웨더 투얼 같은 경우는요 아주 잘 나타나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의문사 투얼이나 웨더 투얼 같은 경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네들도 하나의 명사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것들도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명사 형태로 전치사 뒤에 의문사 투얼이나 전치사 뒤에 웨더 투얼 같은 게 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전치사가 혹시 뭐 of나 about 같은 게 쓰였어요. 이 of나 about이 뜻이 뭐뭐에 대해서라거나 아니면 뭐뭐에 대한 정도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우리 뭐 전치사는 보통 이 명사 부분을 다 한 다음에 그 해석이 끝날 시점에 거기다 붙이는 식으로 해석을 하지요. 자, 그러니까 자, 혹시나 of 다음에 의문사 투알 나왔다면요. 자, 의문사 투알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뭐 어디서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신 다음에 그 끝에다가 대한, 어디서 뭐뭐 하는지에 대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about 다음에 whether to알 같은 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 whether to알이 자, 뭐뭐 할지 말지 이런 뜻이었잖아요. whether to알이 뭐뭐 할지 말지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뭐 whether to알이 이게 하나의 명사라서 이 전치사 of나 about 뒤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는요 해석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뭐뭐 할지 말지에 대한, 뭐뭐 할지 말지에 대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도 필요하신 분들 필기해 놓으시고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만 자, 엑서사이즈 12번에 2번 문장과 3번 문장이 해석이 되시는데, 자, 여러분들 2번 문장에서 동사는요 이 differ가 동사예요. 뜻이 뭐냐면 다르다 또는 뭐 다양하다 정도의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from culture to culture and family to family는요 여러분들 그냥 뭐 문화에서 문화로, 뭐 가족에서 가족으로 이런 직역하면 이런데 좀 부드럽게 하시면 from culture to culture 문화마다 자, from family to family 하시면 뭐 가족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사랑 동사인 differ랑 그 이후만 먼저 보신다면 문화마다 집집마다 다르다라는 얘긴데, 자, 이 동사 앞에 주어를 지금 보실게요. 동사 앞에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이디어라는 명사가 보여요. 아이디어. 자, 뭐 이렇게 명사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뒤에 전명이 따라붙어서 이 전명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뭐 명전명 구조. 여러분들 이것도 오래간만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명전명 구조의 주어라는 것이 있지요. 자, 명전명 구조의 주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의 주어는요 사실상 어떤 원리냐면 명사 뒤에 전명이 따라 붙었는데 이 전명이 형용사라서 이 전명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명을 먼저 해석한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느낌이 나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전치사는 지금 about이 쓰였고요. 이 명사 자리에 우리가 방금 공부한 의문사 to알인 how to punish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일단 how to punish children 먼저 해석하시면 어떻게 아이들을 벌 줄지, 어떻게 아이들을 뭐 punish, 처벌인데 처벌은 좀 너무 삭막하죠. 그러니까 우리 뭐 벌주다 정도로만 해볼게요. 어떻게 아이들을 벌 줄지, 어떻게 아이들을 벌 줄지가 바로 우리가 방금 공부한 이 의문사 to알 구조예요. 어떻게 아이들을 벌 줄지. 그런데 이 표현이 about 뒤에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벌 줄지에 대한, 어떻게 아이들을 벌 줄지에 대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자, 그러한 이 전명을 사용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셔야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아이들을 벌 줄지에 대한 생각 또는 뭐 아이디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아이들을 벌 줄지에 대한 생각은
자, 다릅니다. 집집마다, 문화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자, 3번 문장 보시면은 3번 문장의 동사는 이 is예요. is. 자, 그러면 이때도 비동사랑 그 이후만 먼저 보시면 is a hot issue니까 뜨거운 쟁점이다. 뜨거운 이슈다. 뜨거운 쟁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주어가 무진장 길죠? 이 주어가 길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명전명 구조인데 자, 이때 명사는 뭐 간단해요. 퀘스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는 ove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이 명사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공부한 whether to i라는 것이 이 of 뒤에 지금 붙어 있다 보니까 되게 길어진 것인데요. 자, 지금 or not까지 가지고 있네요. whether or not, 뭐 할지 말지. 자, to allow human embryo cloning. 이게, 자, human embryo cloning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자, 인간 배아 복제, 인간 배아 복제라는 무슨 과학 용어예요. 자, 그러면, 자, 인간 배아 복제를 허락할지 말지. 이 부분이 바로 whether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것이 of 뒤에 붙어 있으므로, 인간 배아 복제를 허락할지 말지에 대한 으로 해석하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앞에 있는 퀘스천을 꾸미세요. 그러면 인간 배아 복제를 허락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First Timers 코너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이 First Timers 코너 어떤 의미가 있죠?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문법 공부를 처음 하신다면은 처음부터 너무 이 세부 사항까지 암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핵심만 꿰뚫으신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세부 사항까지 암기해 나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단원의 항상 마지막마다 그 각 단원의 핵심 사항을 이 First Timers 코너를 통해서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숙제는 항상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예문 해석은 다 일단 해보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 예문 해석 하실 때요. 예문 해석 연습하실 때 자, 우리 책에서는 직역을 강조하고 있죠. 이 영어 문법에 근거해서 영어 문법에는 근거를 하지만 사실 조금 딱딱한 해석이 되더라도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이걸 부드러운 한국말로 바꾸지 않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약에 부드러운 한국말로 바꾸는 의역을 우리 교재에 제일 마지막에 실어 놓았다면은 여러분이 해석하신 것과 선생님이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각자가 더 좋아하는 부드러운 표현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이 부드러운 해석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직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직역을 했고 여러분도 직역을 하셨다면 이 두 가지가 거의 한 95% 이상 일치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석 연습하실 때에는 자, 여러분이 해석하신 것과 뒤에 이 예문 해석편을 보신 다음에 한 95% 이상 잘 일치가 되게끔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만이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수 있는 이 기준으로 삼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해드린 예문 해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석 연습을 하시는 것, 이게 첫 번째 숙제고요. 이 두 번째 숙제는 이 First Timers 코너에 나온 것 정도만 암기해 보시는 것, 이게 두 번째 숙제인데 자, 오늘의 First Timers 코너의 첫 번째 내용은 이 명사로 쓰인 준동사의 위치와 해석을 익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명사로 쓰인 준동사의 위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위치죠. 이걸 조금 더 꼼꼼하게 말했을 때 우리 뭐 목적어라는 것은 이 3형식 타동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4형식 타동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5형식 타동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가 되죠. 자, 여러분들 여기 위치할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 떠올리시면서 위치 파악해 보시고요. 각각의 위치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도 암기하셔야겠죠. 기본적으로는 것으로 해석하시는데 뭐 주어라면 것은, 보어라면 것이다, 목적어라면 것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까지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단 이게 뭐 수거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거나 좀 부드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초부터 이 의역을 암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몇몇 경우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것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요런 자리에다가 투얼이나 알라이엔지를 넣어서 구조화시켜서 미리 암기해 놓는 것도 중요한 영어 학습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그 투얼이나 알라이엔지를 직접 대입시켜서 이렇게 구조화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뭐 구문이다 아니면 그 뭐 영어 문장의 구조다, 구문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실 때에도 이 깊이 있는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식을 유도해 보기도 하시지만은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떠올리신 다음에 바로 대입해서 바로바로 빠르게 푸시죠. 문제 풀 때마다 공식 유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영어 문장을 독해를 하실 때에도 매번 원리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뭐 가주어니, 진주어니, 뭐 진목적어니, 뭐 그런 원리 같은 거 막 생각하시면서 독해하시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자, 원리는 이해를 하세요. 일단 깊이 있는 영어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영어 문장이 그렇게 생성되는 생성 원리, 구성 원리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이해를 해 보셔야만이 이 영어 문장도 친숙하게 느껴지고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한 번쯤 이해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는 건 중요한데 어디까지나 이런 이해는 이해고 이걸 구조화시켜서 암기로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화된 암기를 바탕으로 이것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어떤 예문을 만나면 거기다가 이 구조를 바로 대입해서 빠르게 독해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을 딱 보시면 이건 이렇게 해석한다, 이건 이렇게 해석한다 라는 걸 빠르게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구조들을 한번 모아 놓아 봤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해석하실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약간의 추가 설명만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이 구조는 어떻게 나왔죠? 두 번째 구조? 이 첫 번째의 구조에서 RING가 주어고 동사로서 비동사가 쓰이고 보어가 있을 때 이게 의문문으로 만들어진다면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RING가 뒤로 이동하면서 자, 이러한 구조가 탄생했던 것이죠. 자, 이 구조를 가진 것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냐라는 그런 문장 기억나시죠? 그게 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자, 다음에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자, 여러분들 이때 이 by RING요. RING가 뭐뭐 하는 것이고 이 by는 의해서라는 뜻이니까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도 좋지만 좋고요. 또 하나 좋은 것이 있다면 자, 뭐뭐 함으로써 라는 것도 해석이 참 잘 되니까 이 두 가지 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구조는 어떻게 탄생하나요? 이 구조. 자, 이러한 구조는요. 자, 여기서 나온 건데 자, 요 가주어 진주어 구조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도 의문문을 만드실 때 it과 is를 바꿔주시면 의문문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탄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위에 있는 문장 해석이 자, 뭐뭐 하는 것은 보호하다, 뭐뭐 하는 것은 보호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자, 아래에 있는 문장은 뭐뭐 하는 것이 보호하니, 뭐뭐 하는 것이 보호하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이 to를 시중에서 to 부정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리고요 RING는요 RING는 동명사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to와 RING가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을 가질 때에 그러한 RING를 시중에서 동명사라고 부르고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을 갖는 to를 시중에서 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를 함께 공부한 셈이 되는데 자, 그러면 시중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want, decide by의 이러한 타동사들은 우리는 뭐 to를 목적으로 취한다라고 했지만 시중에서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라고 하고 있을 것이며 자, enjoy, mind 등등은 우리는 RING를 목적으로 취한다라고 말했는데 시중에서는 enjoy나 mind 등등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하겠네요. 우리는 전치사 다음에 RING가 나온다라고 해 놓았는데 시중에서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네요. 자, 또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는 선생님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선생님은 toR로 기호로서 삼고 있는데 꼭 toR로만 표시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toV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toInf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선생님 생각에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inf가 인퍼니티브라고 완전 영어 전문 용어로 이 부정사를 인퍼니티브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갖고 inf거든요. 그래서 이 to inf라고 표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지나치다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시는 동안
이 준동사 구에 대한 개념 좀 잡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주어의 밑줄 그어보세요. 주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겠지요?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목적어 찾아서 밑줄 그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 문장에서 보어 찾아서 밑줄 그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자, 올바르게 잘 하신 거지요? 자, 그런데 자, 혹시 여러분들 친구분께서 자, 뭐뭐하는 것 뜻의 to, are 또는 ing는 명사라서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자, 그러므로 ing가 명사니까 얘만 주어고, ing가 명사니까 얘만 목적어고, to are이 명사니까 이 to teach만 보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오면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자, 방금 네 설명은 to are 또는 ing, 즉 준동사가 혼자 쓰였을 때 얘기다. 자, 준동사 뒤에 이 준동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몇 개의 말들이 더 따라붙은 채로 단어 그룹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단어 그룹을 준동사 구라고 해 라고 우선 말씀하시고요. 자, 준동사 구가 이 문장들 속에서 준동사 구가 하나의 명사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준동사 구를 명사 구라고 부르기도 해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서, 자, 그런데 이 문장들 속에서 명사 구가 주어로서, 목적어로서, 보어로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은 거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지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친구분께서 계속 질문이 이어지실 거예요. 여러 단어인데, 자, 여러 단어인데 하나의 명사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자, 또는 또 이 준동사 뒤에 뒤따라붙은 이러한 단어들의 정체는 뭐냐?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 준동사 뒤에 따라붙은 단어들의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실 텐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방금 그 친구분의 어떤 설명도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선생님 사실 그런 설명도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자, 우리가 이 준동사 구가 하나의 명사와 같은 효과를 낼 때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겠어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요 투알이나 ing 같은 것들이 뭐뭐라는 것 뜻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동사 구 안에서도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요 준동사들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장 속에서 정확히 말해서 주어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한 대답은 이만큼을 다 가리키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편의상 allowing이 주어로 쓰였네 라고 해도 뭐 편의상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문장에서 목적어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만큼을 통째로 가리켜야 되겠지만 뭐 서포팅이 스타트의 목적으로 쓰였네 라고만 말해도 편의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도 보어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만큼을 다 통째로 가리켜야 하지만은 편의상 to teach가 보어를 쓰였네 라고 말해도 큰 상관은 없어 보인다. 그 정도도 뭐 괜찮다라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준동사 구 안에도 형식이 존재한다라는 설명 이젠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필기해 보세요. 필기해 놓으시고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이 준동사 구 안에도 형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한 발 더 가깝게 접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 준동사 구 해석할 때에 기초 문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초 문장을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기분으로 하되 to나 ing가 붙어 있으므로 뭐마 다가 아니라 뭐마는 것으로만 끝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요, 결국 이 준동사 구 안에도 형식이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처럼요, RING나 RING 점점점 또는 투알이나 투알 점점점, 즉 이 준동사나 준동사 구가 주어로서 쓰였을 때에는요, 우리가 단수 주어 취급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일치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때 자, 여러분들, 비동사라면 is나 was 정도가 채택될 것이고, 일반 동사라면요,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하실 때 s 붙은 형태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수일치에 대한 자세한 규칙은 또 파트 1에서 공부해 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help 뒤에 붙은 이 s 있죠, 되게 중요한 스펠링이었네요. 왜냐면 단수 주어기 때문에 help 뒤에 s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help냐 helps냐를 결정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수일치를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1번으로 가시면은 모든 예문들에 있어서 동사가 is가 전부 채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요. 선생님이 촬영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저번 촬영 날짜하고 이번 촬영 날짜 사이에 이 며칠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사이에 이발을 하는 바람에 이 머리카락 길이가 확 짧아졌죠. 자,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준동사 구를 해석을 할 적에 이 준동사의 뒤를 따르는 준동사 외적인 말들을 먼저 해석하고 준동사를 좀 나중에 해석하는 방법을 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야가 눈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이동하는 현상이 생겼네요. 자, 우리가 파트 1에서 선생님이 직독직해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리면서 국어와 영어의 어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식으로 자연스럽게 읽고자 이 영어 문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영어의 어순에 적응을 해가면서 가능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준동사 구라는 것을 해석을 하다 보면 이 해석 차원에서 봤을 때 약간은 조금은 이 직독직해에 위반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인정하고요. 자, 여러분들, 대신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두 번째 문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적에 이 문장을요, 우리말로 완전 자연스럽게 해석하자고 치면은, 자, 그들은 그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을 멈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주어를 읽고 완전 오른쪽 끝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쭉 돌아오는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하지만 자,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직독직해 해보자. 그래서 자, 그들은 멈췄다까지는 일단 나가세요. 그 다음에 자, 이 목적어 역할에 준동사 구를 해석하실 적에 이 준동사 구 부분만 자, 그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전체적인 느낌은 직독직해를 타고 가자. 그러다가 준동사구를 만났을 때 이 준동사구 안쪽에서는 살짝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이른바 일종의 타협이죠. 타협. 우리가 지킬 만큼은 지키고 약간 위배될 만큼은 위배되는 그런 타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문장에서요, 이 서포팅 한번 잠깐 보세요. 이 RING 서포팅 보시면은, 자, 이 서포팅이 목적어 역할을 한다, 목적어로 쓰였다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다시 이 RING라는 것이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명사 역할 중에 하나인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타동사 스탑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서포팅이 목적어를 취한다, 목적어를 가진다, 목적어를 동반한다 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자, 이번에는
말이 살짝 바뀌었는데 이 서포팅이 목적어를 가진다는 얘기는요, 이 프로그램을 목적어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서포팅의 목적어고 서포팅은 스탑의 목적어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의 문장을 해석할 때에는 을을자가 두 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은 멈췄다, 그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 문장에다가 뭔가 살짝 잘못된 필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잘못된 필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잘못된 건지 한번 지적을 해보세요. 이 aling가 명사 역할이란 말이지, 그러면 목적어 역할이란 말이지, 프로그램 명사인데 서포팅의 목적어란 말이지, 이렇게 필기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두 번 나왔으니까 사형식 동사인가? 그러면 에게 을룰로 해석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선생님 필기 중에 뭐가 잘못됐나요? 어떤 점이 큰 실수였나요? 우리 이 준동사 구를 포함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때, 전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때는 준동사 구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덩어리로 쳐줘야 되죠. 그래서 정확한 필기는요, 자, 준동사 구는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이렇게 서포팅 더 프로그램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삼형식의 구성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서포팅의 목적어라는 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요, 준동사 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원래 이 전체 문장의 형식과 준동사 구의 형식은 따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이 aling라는 것이 이 준동사 구 안에서 프로그램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여러분, 이게 정확한 필기고요. 우리가 이따금씩은 이 스탑의 목적어를 말할 때 원래 정확하게는 서포팅 더 프로그램을 다 말해줘야 돼요. 그들이 지지하는 건 그들이 멈춘 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걸 멈춘 거기 때문에 스탑의 목적어는 그러면 원래는 서포팅 더 프로그램을 전부 말해줘야 하지만, 우리가 이따금씩 서포팅만으로 이 스탑의 목적어는 서포팅이네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자, 그것은 왜? 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이 준동사 구 안에서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서포팅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서포팅만 강조해서 이 녀석이 스탑의 목적어예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 한 두 개만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종종 이 문법 문제로서 출제되곤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의 경우는요, 여기 올드 헤비츠에 복수명사가 보이죠? 그러면 정답이 R라고 고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틀렸죠. 정답은 is입니다. is. 왜일까요? 지금 이 문장의 주어를 헤비츠라고 잘못 보신 경우에는 정답이 R가 되겠지만, 이 문장의 주어는요, 자, aling와 align 점점점으로 이루어진 준동사 구가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준동사나 준동사 구나 또는 어떤 명사 절도요, 이 주어 역할을 할 때에는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 단수 주어에 어울리는 동사는 이 동사는 is다. 그래서 is로 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런 문장의 구조 파악이 안 되시는 경우에 그 aling의 목적어 역할, 자, 우리 기빙업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올드 헤비츠가 하고 있는데, 이 준동사 구 내에서 aling의 목적어인 단어가 이 올드 헤비츠가 어떻게 보면 이 구조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녀석이 지금 이게 비동사의 주어인가? 이런 생각이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내는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뭘 묻는 문제냐면, 자, 우리가 원형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명령문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업을 찾아라 라는 명령문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자, 이렇게 문장 처음에 나오는 경우 명사로 보는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직업을 찾는 것은 이라는 식으로 이 명사 구, 주어 역할의 명사 구, 준동사 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으냐라는 걸 이제 구별해 봐라라는 걸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명령문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명령문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직업을 찾아라 라는 명령문을 만들고 싶으면 is 이하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직업을 찾아라 라는 명령문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is 이하라는 매우 어렵다라는 설명이 뒤따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설명에 대한 주제, 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명사 구, 준동사 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직업을 찾는 것은 이란 해석에 ing가 더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따금씩 여러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유형이고요. 자, 그리고요, 우리 비동사 플러스 보어로 이루어진 이러한 단어 그룹을 준동사 구로 바꿔주면 to be C, being C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뭐뭐인 것, 뭐뭐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봤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는 순간 혹시
예전에 언젠가 들었던 무슨 텔레토비 뚜비는 생략이 가능하다던데 라는 거 생각나가지고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예전에 이 파트 1에서 파트 1 공부할 적에 선생님이 딱 한번 이 to be라는 것이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긴 있었는데, 자, 그때는 언제였냐면 이렇게 seem이나 appear 같은 이 형식 동사가 있고 주격 보어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존재하는 to be, 또 think나 believe나 consider 같은 그런 이제 오형식 동사가 있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to be, 이러한 경우에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to be가 언제나 생략 가능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요거 보신 다음에 언젠가 한번 to be가 생략 가능하다고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게 생각나서 막 혼동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파트 1에서, 자,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그 문장의 5가지 형식이라는 단원에서 그 마지막 쪽에 그 5가지 형식을 선생님이 종합해서 보여드린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에 이 내용이 나오니까 이 예문들하고 오늘 배운 예문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가주어 진주어 구문 만들 때, 자, 이 RING가 RING가 아니라 투알이 주어일 때 투알을 주어로 쓰는 거를 좀 꺼리기 때문에 이 문장 뒤로 옮겨서 이 빈자리에 대신 it을 써놓고 만든 게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이 RING가 주어일 때에도 이 RING를 이렇게 뒤로 옮겨놓고 이 빈자리에다가 대신 it을 써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만드는 것이 전혀 뭐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자, 이렇게 뭐 쓰는 경우도 이따금씩은 있는데 잘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구조를 만나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한다. 이 RING는 그냥 요 자리에 놔두지 이걸 굳이 뭐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잘 바꾸지는 않는다라고까지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알이 쓰였을 때 그렇게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it을 대신 써놓고 투알을 이제 그 문장 끝으로 옮겨서 만든 게 다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라는 것인데, 이때 RING로요, 또 이때도 it으로 대신하고 이 RING를 뒤로 보내서 이렇게 어떤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또 이렇게는 또 잘 안 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번 수업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